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우리 군이 가뭄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급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가뭄이 심각한 강원도를 방문해 대민 지원에 여념이 없는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오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42년 만에 최악의 가뭄. 메마른 땅에 급수 지원을 하고 있는 장병들을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찾아갔습니다. 한 장관이 찾아간 곳은 강원도 강릉시 안반덕. 고랭지 배추를 생산하는 안반덕 일대는 저수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상대적으로 지원의 손길이 간절한 지역입니다. 육군 36사단 대관령부대 장병들은 이 지역에서 지난 6월 10일부터 현재까지 주말도 없이 연인원 810여 명을 투입해 230만 제곱미터의 급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여기 지역에 계시는 분들에게 도움도 되고 또 국민들이 이런 모습을 보는 분들도 우리 군이 정말 국민의 군대로서 정말 제대로 하고 있구나 이런 또 믿음을 주는 일이니까 아주 사명감,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들 해요. 알겠습니다. 네. 군은 지난달 29일부터 현재까지 4,800여 명의 육해공군 병력과 814대의 장비를 이용해 전국 30여 개 지역에 1,480만 리터의 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가뭄 피해 지원 상황을 종합적으로 조정 통제하기 위해 백승주 국방부 차관을 단장으로 지난 22일부터 국방부 가뭄 대책 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 TF 활동을 통해 정부 부처와의 협업은 물론 군 급식의 납품 기준 완화를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상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해군과 해병대가 25일부터 내달 5일까지 서해 안면도 인근 해상에서 연대급 합동상륙훈련을 실시합니다. 이번 연대급 합동상륙훈련에는 해군 2,200여 명과 해병대 1,500여 명 등 병력 3,700여 명이 참가합니다. 대형 수송함인 독도함과 이지스 구축함, 잠수함 등 함정 23척과 동원 선박 8척, 육해공군의 항공기 45대, 상륙 돌격 장갑차 36대도 투입합니다. 특히 이번 훈련에는 4,900톤급 차기 상륙함 천왕봉함이 처음으로 참가합니다. 천왕봉함은 지난해 12월 취역해 5개월의 전력화 과정을 거쳐 지난달 1일 작전 배치된 함정으로 상륙군 300여 명과 상륙정, 전차, 상륙 돌격 장갑차를 동시에 탑재할 수 있고 상륙 헬기 2대를 이착륙시킬 수 있습니다. 훈련은 상륙 전력의 해상 기동과 상륙 해안의 위협 요소를 제거하는 선견부대 작전, 상륙 목표지에 적을 무력화하기 위한 함포와 항공 화력 지원 등 다양한 상황 대응 훈련으로 진행됩니다. 상륙 훈련의 최대 하이라이트인 결정적 행동은 오는 29일 펼쳐집니다. 훈련 사령관을 맡은 해군 제5성분 전단장 박기경 준장은 이번 한국군 단독 훈련을 통해 우리 군의 합동 상륙 작전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훈련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상륙 작전 능력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의와 국회의장이 6.25 전쟁 65주년을 앞둔 23일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을 방문해 안보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이날 부대를 방문한 정의와 국회의장은 부대 현황 등에 관한 브리핑을 받고 공군의 주요 전력인 F-15K와 C-130H, E-737 등 항공기를 둘러보고 비행단 소속 조종사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 의장은 이 땅에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공군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 의장의 이번 방문은 6.25 전쟁 발발 65주년을 앞두고 공군의 확고한 대비태세를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정 의장을 비롯해 백군기 의원과 손인춘 의원, 백승주 국방부 차관 등이 함께했습니다. 육군 34단이 사단 내 간부들을 대상으로 무박 3일간 50km 산악행군을 하며 실제 전장 상황을 극복하는 베스트 워리어 경연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네, 극한의 상황에서 체력과 정신력뿐만 아니라 리더십을 갖춘 전투 전문가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김지한 기자입니다. 육군 34단의 베스트 워리어 경연대회는 말 그대로 최고의 전사를 뽑는 대회입니다. 전장 상황의 실전성을 극대화시킨 상태에서
체력과 정신력의 한계를 시험합니다. 14명이 한 팀을 이뤄 각자 25kg에 달하는 완전 군장을 메고 무박 3일간 50km 산길을 쉬지 않고 행군합니다. 하루 식량은 주먹밥 2개, 500ml 생수 2통. 훈련 초기부터 극한 상황에 내몰립니다. 목표 지점까지 중간중간 8개의 과제를 완수해야 합니다. 매복 작전, 백병전, 적 추격조 회피, 매복한 적으로부터의 피습 등 전시 상황을 그대로 경험하게 됩니다. 간부로서 갖춰야 할 체력, 사격술, 전술적 상황 조치 능력과 극한 상황에서의 리더십 발휘를 통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여 군기, 사기가 단결된 최정예 요원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참가자는 하사부터 대위까지의 간부들로 각 팀은 동일한 계급으로 구성됩니다. 각 팀원들은 상황별로 팀장을 번갈아 맡으며 리더십을 키우게 됩니다. 24명의 통제관이 3일 내내 동행하며 세밀한 심리 상태까지 엄격한 심사를 진행함과 동시에 각 팀별로 경험이 풍부한 멘토가 함께하며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고 사기를 북돋워줍니다. 팀원 자체 강평시 조언과 체질적으로 극한 상황에서 할 수 있다는 인생성공사관학교의 아이캔두 정신을 되새기게 하고 격려를 통해 팀원이 하나로 뭉쳐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베스트 워리어 경연대회는 극한 상황 평가 외에도 사격, 독도법, 무전기 조작 등 전투기량 평가와 오래 달리기, 팔굽혀펴기 등 기초체력 평가도 함께 실시합니다. 지난달 열린 1기 경연에선 70명의 참가자 중 단 4명만이 평가를 모두 통과해 베스트 워리어로 선발됐습니다. 이번 베스트 워리어 훈련을 통해 전우회를 느끼고 내 자신의 한계를 느끼며 극복함으로써 한 단계 성장하는 간부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필수! 베스트 워리어 경연대회는 오는 11월까지 12개 기수를 편성해 사단의 모든 간부가 참여하게 됩니다. 국방뉴스 김재한입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청소년들에게 나라 사랑 정신과 굳건한 안보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마련한 2015 청소년 나라 사랑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이 24일 국방 컨벤션에서 개최됐습니다. 2015 청소년 나라 사랑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에서는 사진, 웹툰, UCC, 문예 분야 모두 43편의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됐습니다. 지난 4월 10일부터 5월 30일까지 진행된 공모전에는 역대 최대인 1,569편의 작품이 출품돼 청소년들의 뜨거운 관심을 모았으며 누리꾼들의 투표를 비롯해 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쳐 각 분야별 우수작을 선정했습니다. 특히 이번 시상식에서는 수상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더하기 위해 수상 사실만을 통보하고 시상식장에서 최우수와 우수, 장려상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우수작으로 선정된 작품들은 일반인들도 관람할 수 있도록 8월 3일부터 14일까지 광화문 광장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전시회를 진행하며 장병 교육과 청소년들의 나라사랑 안보교육 자료로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특별기획 훈련병의 품격 나는 8강모 선하이. 수료식을 앞둔 해병 1197기 훈련병들이 지휘관 정신교육 시간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네, 체력무장 못지않게 중요한 정신무장을 통해 한층 성숙한 해병대원이 될 것을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훈련병의 품격 제작진이 훈련병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선물이 있다고 하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수료식 전 과업으로 해병대 교육단장 정신교육이 있는 날입니다. 1197기 훈련병들 해병으로서 그리고 군인으로서 중요한 덕목들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영토나 우리의 국민이나 또 우리의 주권을 침해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그런 행동을 하는 어떠한 외부 세력이 다 우리의 적. 분명히 이 군의 가치는 뭐냐? 적과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군대라는 건 있는데 여러분들 비슷하게 복장을 갖추고 있는데 적과 싸워서 진다. 그러면 그 군대의 가치가 있냐? 없다. 싸워서 이기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경제 보고가 뭐야? 필승이다. 필승이야. 왜 사람 만날 때마다 필승이야? 적과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이기겠습니다 하는 다짐. 알겠지? 예. 근데 존재 목적은 나라를 지키는 것이다.
지휘관이 강조하는 세 가지. 군대의 존재 목적과 해병대 정신, 마지막으로 군인의 본분에 대해 교육을 진행했는데요. 훈련병들 집중 또 집중하며 해병대 정신을 배우는 매우 유용한 시간이 되었을 겁니다. (1197기) 훈련병들을 위해 깜짝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바로 지난 5주간 국방TV에서 방영됐던 훈련병의 품격입니다. 자신들의 모습 또 옆에 있는 동기가 화면에 나오자 신기한 듯 여기저기서 환호성이 터져 나옵니다. 저희 1197기 동기들이 이 고되고 힘든 훈련들을 통해서 사회나 자대에 가서 더 열심히 하고 또 추후에 다시 만났을 때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훈련했던 걸 다시 보니까 막 좋았던 기억도 나고 힘들었던 기억도 나면서 재밌는 것 같습니다. 가족과 쓰는 게 한 20통 정도 됩니다. 부모님 생각으로 이제 누구보다도 깨끗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입소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약 10kg 조금 넘게 빠졌습니다. 온 힘을 다하는 그런 해병이 되겠습니다. 지난 16일부터 사흘간 펼쳐진 한미 군종요원들의 연합 FTX 훈련이 성공리에 끝났습니다. 훈련은 전투다. 지난 시간에는 대량 전사상자 발생 시 군종요원들의 대처 훈련 모습을 보내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엔 전장 상황에서 전투 요원들과 함께 호흡하는 군종요원들의 훈련 모습을 취재했습니다. 윤효수 기자입니다. 시가전 상황이 설정된 훈련 현장입니다. 전우 2명이 포로로 붙잡히자 한미연합 구출작전이 시작됩니다. 밀고 밀리는 치열한 전투. 빗발치는 총탄과 여기저기 터지는 수류탄 폭음은 실전을 방불케 합니다. 특이한 건 군종요원인 군종참모와 부사관이 전투요원들과 함께 움직이는 것. 군종 부사관은 사력을 다해 군종참모를 보호하고 적진을 뚫고 들어갑니다. 기관총 무력화됐습니다. 기관총 무력화됐습니다. 10여 분 뒤 가상의 적을 경멸하고 사로잡힌 아군을 구해냅니다. 짧은 기도를 올리고 신속히 적진을 빠져나갑니다. 실제 6.25 당시에는 140명의 유엔군 소속 군종장교 중 14명이 전우들과 함께 장렬히 전사하기도 했습니다. 미군과 함께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는데 한 명의 생명도 소중하게 하고 그 안에는 존중이라는 그러한 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투 안에서 선교가 우선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생각했습니다. 전사자를 위한 추모의식도 군종요원들의 중요한 훈련 중 하나입니다. 관 위에 태극기와 성조기를 올리고 거수경례로 전우의 희생을 추모합니다. 유사시 국가를 위해 목숨 바친 장병은 반드시 국가가 책임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실제 전투에서는 병사와 함께 있어야 되거든요. 군종도 전투에서 이런 시가지 전술 속에서도 함께 한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우리 군종병과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같이 느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난 16일부터 사흘간 펼쳐진 훈련에는 커티스 스케포로티 한미연합사령관과 데이비드 퍼스터 미 8군 부사령관이 참관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I think it was very tough, realistic training that they can expect possibly on the battlefield. It's going to help them to better administer to soldiers on the battlefield should we have to go to war. And I might say also that it supports higher level command's priorities to sustain and strengthen the alliance. And so this is really a great demonstration of how we are supporting the alliance and making our soldiers stronger with a stronger will to fight. 지난 1951년부터 무영전력의 한 축을 담당해온 군종 요원들. 올해 처음 실시한 한미연합훈련을 통해 전시 임무 수행 능력을 한 단계 끌어올렸습니다. 훈련은 전투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
순국선열들의 애국정신을 되새기고자 마련된 기획 코너 서울시 현충시설을 찾아서를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네, 이번 시간에는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백범 김구기념관과 용산고등학교 안에 위치한 서울학도병 참전기념비를 소개해드립니다. 송민아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5분의 1인 1,000만 명 이상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 그중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백범 김구기념관은 숙명여자대학교 캠퍼스를 지나 효창공원 방향으로 약 200m 정도 걸어가면 찾을 수 있습니다. 외세에 의해 얼룩진 우리의 근현대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근현대사 역사박물관으로 지난 2002년 10월 지상 2층 규모로 개관했습니다. 백범 김구기념관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높은 문화의 힘을 가진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신 백범 김구선생님의 삶과 사상을 전달하기 위해 2002년 개관하였습니다. 현재 기념관을 방문하는 어린이들과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고요. 8월에는 광복 70주년을 맞이한 특별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1층에는 백범의 유년 시절부터 일제에 저항하며 본격적인 독립운동에 뛰어드는 과정이, 2층에는 임시정부와 광복군에서의 시기별 활동, 그리고 광복과 서거까지의 과정이 사진과 기록물 위주로 전시돼 있습니다. 백범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령이 된 후 1928년부터 쓰기 시작한 자서전인 백범일지는 관람객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전시물. 보물 1245호로 지정된 원본은 수장고에 보관하고 복제본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념관 바로 옆에는 통일의 한을 품고 1949년 눈을 감은 백범 김구 선생의 묘소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기념관 2층에서도 바라다 보이는 이곳은 지난 1999년에는 부인인 최준래 여사의 묘도 합장했습니다. 해방 직후에는 열강의 신탁 통치를 반대해 자주 독립을 위해 반탁운동을 전개했던 백범 김구 선생. 조국의 통일 독립운동을 위해 역경 속에서도 뜻을 굽히지 않았던 선생의 열정은 남과 북의 평화 통일을 이끌어야 할 지금의 세대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하철 숙대입구역에서 후암동 방향으로 약 150m 올라가면 용산고등학교가 있습니다. 1950년 10월 10대 청소년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나라를 구하겠다고 전쟁터로 뛰어나간 곳이 바로 이 학교 교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용산고 정문안 오른쪽으로 그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서울학도병 참전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용산고등학교로 한 이유가 그 당시에 출정한 사람들이 한 80여 명이 용고 출신이에요. 그리고 마침 내가 또 그 당시 여기 사회 회장이고 그래서 이제 동창 회장이랑 얘기해가지고 이 장소를 얻었습니다. 1950년 9월 28일 6.25 전쟁 당시 수도 서울을 탈환하고 북진할 때 국군은 포병으로 자원할 학도 의용병들을 이곳에 집결시켰습니다. 341명의 학생들은 국군 17사단 18포병대대에 배속돼 맹활약했으나 112명의 학생들은 전장에서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 당시 나라를 지킨 학도병은 노년이 돼 청소년들에게 당부합니다. 우리가 그 전쟁이 갑자기 찾아왔지 무슨 예비가 온 거 아니거든요. 얘들한테도 또 언제 그런 것이 닥칠지 몰라요. 그 이 나라 사랑 마음을 갖고 평소에도 항상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마냥 좋은 걸로 말지 지금 세상이. 그게 좀 답답해요. 언제 그런 것이 또 올지 모르거든요. 용산고등학교는 매년 다양한 행사를 통해 꽃다운 젊음을 조국에 바친 학도병들의 넋을 기리고 학생들에게는 나라 사랑 정신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송민아입니다. 6.25 전쟁 발발 65주년을 맞아 우리 군을 비롯한 많은 기관과 단체에서 상기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끝나지 않은 전쟁의 역사적 의의와 교훈을 되새겨 다시는 이 땅에 그러한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인데요. 평시 전쟁의 억제는 국민들의 안보의식에 달려있고 전시 전쟁의 승리는 국민들의 안보의지에 달려있습니다. 우리는 과거 부유한 나라가 가난한 나라에게 패한 역사적 사례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